남들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반갑습니다. 네, 자가 발전의 녹음실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발전의 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흥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이게 스튜디오가 좁네요. 테이블이 굉장히 넓었는데 좁아졌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아, 그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또 이제 또 한번 뭐 소감을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생소하네요. 네. 생경하고요. 게스트세요 혹시?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긍정 씨가 이제 뭐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좀 네. 한동안 쉬었어요. 시청자들한테 먼저 한번 시청자가 생겼고 또 청취자도 계시고 시청자분들, 이러니까. 청취자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4주 만에 4주 네. 맞나요? 4주입니다. 딱 4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5주예요. 5주예요? 5주인가요? 저번 주 쉬었잖아요. 아, 맞다. 우리가 또 쉬었으니까 그렇지. 5주 네. 만에 뵙는데 이제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건강을 좀 회복하고자 네. 요양을 떠났었고 어디 안 좋았어요? 어딘가 좀 안 좋은 데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잘 회복해서 돌아왔으니까 음. 앞으로는 빠지는 일 없이 네. 열심히 또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네. 그 병은 아니죠? 해보겠습니다. 설마 그건 아니죠. 네. 그 5주로 나아요. 그렇다고. 우리도 몰라요. 한 번도 정말 운이 좋게도 우린 다행히 그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없었어가지고 네. 정말 다행이긴 한데 걱정 많이 했어요, 진짜로. 제가 하니까. 쉬던 네. 병원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 센터에 음. 어떤 분이 그 감염이 됐는데 아, 진짜요? 숨기고 들어왔었어. 아, 진짜? 네. 그래서 뭐 다행히 그건 다 일단락됐고 그냥 해프닝으로. 다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무섭다. 아무튼 뭐 모두가 걱정하시는 것만큼 긍정 씨가 뭐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고 그냥 이게 뭐 외과적인 그런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허리가 아팠던지 디스크가 터졌던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때렸어요? 예, 아무튼 이제 또 한동안 그 빠짐없이 둘이서 하니까 저희는 되게 좋았는데. 네. 청취하신 저도 좋았어요. 쉬면서 들으니까 재밌더라고. 네. 더 혹시 이름 바꿔서 덧글 단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긍정이 어디 갔냐고 찾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본인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 덕분에 이제 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긍정 씨가 돌아왔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그 안 계신 동안에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뭐 구성,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 하려고 했거든요.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긍정 씨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었어요. 사람이 뭐 한 명 없으니까- 빠지니까 그냥 할 일이 많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정확히 그거지. 없으니까 좋다고 막 할 때는 언제고. 근데 또 난자리는 느낀다고. 네. 네, 아무튼 저 긍정 씨가 또 돌아왔고요. 네. 저희 또 한 주 좀 휴식을 취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쉬는 동안에? 저는 그 충북 제천에 다녀왔어요. 아, 진짜요? 충북 제천에 이제 네. 매년 4월에 네. 이제 친구들과 음. 여행을 가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느냐 마느냐 네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통에 따라서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강경파와 강경파와 가면 안 된다. 네. 온건파와 나눠가지고 싸웠는데 네, 결국은 뭐 강경파가 이겼어요? 그 코로나가 약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약간 진정이 되고 그래서 산속으로 떠났어요. 아예 사람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아예 떠났군요. 친구들이랑 그러면 옛날에 항상 뭐 이제 바닷가나 네네네. 이런 데 갔는데 이번에는 산속으로 떠나가지고 뭐 나름대로 이제 약간 나이 먹었다고 네네네. 산속으로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산속에는 또 산속 나름의 약간 매력, 벌레 빼고 네. 약간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원래 끔찍하기 싫어하잖아요. 벌레 지금도 싫어하죠. 네, 끔찍하기 싫어하는데 또 이렇게 갔다 왔네요. 산도 싫어하고 네. 근데 차 타고 들어가는 산이니까 뭐 제가 싫어할 건 없죠. 네. 아무튼 또 다녀왔고 이번에 또 저희가 오래간만에 또 연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연휴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걱정이긴 해요. 사실 많이들 또 이게 가라앉은 만큼 막 이렇게 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번 별 탈 없이 이번 연휴도 잘 쉬고 마무리가 됐으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뭐 한 주가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긍정 씨 것도 물어볼까요? 긍정 씨 뭐 하셨어요 한 주 동안? 저 요양하고 돌아와서 맞아 회복한 건강지. 걸로. 네. 계속 그 코로나 소식만 많이 챙겨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가 최초로 감염 0명 전국 이렇게 떠가지고 맞아요. 뭔가 마음에 든다. 점점 좋은 소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요? 안 물어볼 건데요. 자기 물어봐달라는 표정으로. 네, 안 물어보지. 방송 해볼까요 이제? 네, 인 시장 뭐 했는데요? 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물어보라는 왜 물어보라는 거야 그럼?
아 그냥 요즘에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집에 있는 것들의 재미를 찾았어요. 집에서 할 것들도 많고 또 집에 그동안 이거 언젠가 해야지 하고 밀어놨던 것들을 꺼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냥 진짜 이제 좀 집회사만 된 것 같아서 아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들고 있는 코로나 블루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 소식 시작해 보죠. 끝이에요 저는. 네. 이번 주 특집 뭔가요? 지난주에 혹시 긍정 씨 저희 거 들으면 지난주 거 특집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뭐 어떤 재밌지 않았어요? 무슨 솔직한 마음이 너무 나온 거 같아요. 무슨 질문이 이래? 아니,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지 않았냐는 거지. 재밌었어요. 네, 재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망드가 그날 방송 끝나고도 이제 저희 딴에는 재밌게 방송을 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너무 또 기술적인 얘기만 해서 어려운 얘기 아니었냐, 아,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난주 한 거에서 기억나는 건요, 그 왓슨 군 이리 좀 올라와 보게. 그건 내가 말한 거잖아.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례한 벨씨, 네. 무례한 벨씨. 그거하고 이제 아망드가 소개해준 막 방에 들어가서 0.1초 통화하고 나온다든지. 예시가 참 적절했지. 막 잘라서 통화한다고. 어떻게든 그걸 쉽게 설명을 하려고 네. 막 이제 별의별 예시를 다 되게 들었지만은. 보편적인 예시예요. 아 그래요? 네, 보편 제가 만든 예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네. 무례한 벨씨는 제가 그냥 한 말입니다. 네. 혹시 재단에서 연락 올까봐. 연락 주세요 AT&T. 네. 아무튼 그 소식으로 이제 끝날 수가 없고 원래 준비했던 양이 훨씬 더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부만큼을 더 준비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서도 아 어떡하냐 진짜 많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반반 또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스마트폰 셀룰러 통신이 아니라 네. 다른 무선 통신에 대한 얘기인가요? 제목을 네. 또 선 넘는 통신이라고 지어봤는데 또 선을 한 번 더 넘는 선을 한 번 더 넘습니다. 이 통신 녀석이 선을 자주 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난주에 이제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통신인 셀룰러 통신의 네. 0세대부터 발전 5세대까지의 발전을 한번 알아봤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특집, 저번 주에도 특집이 저는 좀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울 만큼 긴 역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정작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통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흔히 쓰이는 와이파이 아. 그리고 블루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서 1부에서는 와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네네. 2부에서는 블루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뭐 주변에 음. 노트북, 스마트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통신을 하는 건지 도대체 내 와이파이가 어떤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건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지난주 방송이 너무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네. 지지난주 방송이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선 넘는 통신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익숙한 와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 건데 와이파이는 이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IEEE라는 곳에서 어디? I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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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네. E라고. 네. 오케이. 아이 하나 이셋. 네, IEEE에서 제정한 네네네. 무선 통신 표준 기술을 규정한 그 IEEE라는 그 단체가 뭐라는 단체냐면 이렇게 표준을 만들어내요. 근데 꼭 기술적인 뭐 IT 표준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네. 뭐 어떤 뭐 나사 규격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엄청 아, 이런 그래요? 표준 기술에 대한 표준들을 제정하는 단체거든요. 와이파이 표준만 만드는 단체가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 지지난주에서는 셀룰러를 표준하는 단체가 이제 하나 있었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LTE를 만든 게 3GPP. 그러니까 힘이 제일 센 네. 친구가 하나 있었던 거였고. 그렇죠. 여기는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하는 곳에서 와이파이에 대한 양식도 지정을 하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네. 법령처럼 이거 그 표준에 대한 코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이제 802.11, 802 뭐 예를 들면 802절 뭐 11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성경에. 네. 근데 802.11에 네. 그 서로 다른 장치들 간의 데이터를 정송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선으로. 네네네. 그래서 802.11에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만든 거지 와이파이가 802.11은 아니다. 뭐 여기 이걸 이제 깔아두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 왜 와이파이 스펙 설명하는데 보면 항상 이 802.11이라는 게 맞아요. 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803이 되면 더 좋아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숫자 높으면 세니까.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와이파이를 그 법령을 뜻하는 게 802.11이라는 표준을 뜻하는 게 네. 표준에 이런 것들이 와이파이의 어떤 규격이야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왜 법에 보면은 그 몇 조 몇 항에 와이파이란 무엇인가가 써 있는데 그게 802.11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802. 이제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스펙을 점점 높여 나가는 거죠. 네. 개정판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와이파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그 그 셀룰러 얘기할 때도 역사가 되게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갔는데 이 와이파이도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옛날입니까? 아니면 조금 그나마 최근입니까? 기원전 그렇습니까? 이 아니고 외계 문명의 네. 비밀. 1971년에 네. 그 하와이 제도를 아시나요? 네. 하와이 그 신혼여행 가는 하와이? 네. 하와이 제도 그 하와이를 중심으로 이제 19개 섬들이 있어요. 네. 거기를 이제 하와이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UHF 통신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한 게 네. 최초의 시작입니다. 그 섬 사이에. 네. 그러니까 UHF가 뭐냐면 네네.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네. 그 음성 주파수가 보통 네. 뭐 한 300Hz에서 아주 높은 헤르츠, 가청 주파수 아주 깐난 애기는 네네네네. 3000Hz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요거는 음성, 그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는 3MHz부터 30MHz. 아예 못 듣는 거. 이거는 이제 통신을 위한 네네네네. 거고. 그다음에 베리 하이 프리퀀시라고 해서 네. 그보다 조금 높은 거, 네. 30MHz에서 300MHz까지. 이제 메가헤르츠로 넘어갔네요. 그리고 네. 이제 아예 300MHz에서 3000MHz까지 네. 높아간 거는 여기서부터는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어요. 네네네. 슈퍼 하이 프리퀀시라고 해서 네. 3000부터 30,000Hz까지. 더 센 친구들이 자꾸 나오네요. 네. 울트라 드래곤볼 파워 같은 캡션 드래곤볼.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300Hz에서 3000MHz까지를 사용한 네. UHF 네. 하이 프리퀀시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네. 하와이 제도를 연결한 게 와이파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시작인가 보군요. 네. 그래서 이걸 알로하넷이라고 하는데 알로하넷이 사용한 그 알로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 알로하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알로하 프로토콜인데 이게 초기 이더넷 연결의 프로토콜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면서 이게 802.11의 프로토콜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발전을 위해서 했던 거지만 네. 그 마침 이제 있던 802.11에 이거 딱 그건데 해가지고 이제 표준처럼 갖고 온 양식이 된 건가요? 이게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802.11에서는 그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된 거죠. 802.11에 아까 말씀드렸죠. 802.11이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토콜 중에 하나로 그냥 채택을 한 것뿐이에요. 802.11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양식을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성공한 놈이 있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쓴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와이 제도가 연결이 되고 여기서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조그만한 패킷들을 보내받으면서 네. 하이적 케이블이 없을 때니까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내받으면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후에 1985년에 네. 야 근데 니네 맘대로 이렇게 주파수 대역 쓸 거야? 이렇게 되면서 네네네. 약간 주파수 이때 이제 1985년이니까 셀룰러 통신도 막 흥할 때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필요해. 사실 그때 아까 이제 지지난주 방송을 들어보면은 그 주파수 대역 때문에 이제 서로 말도 많고 뭐 이거를 이제 공공재로 써야 되니까 서로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네. 어떤 라이센스에도 안 걸리고 야, 어떤 회사든 공용으로 이 주파수는 써라고 한 ISM 대역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네네네. 이게 뭐냐면 2.4GHz 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2.4GHz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죠. 2부에 설명해드리겠지만 블루투스도 2.4GHz였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ISM, 인더스트리얼, 그다음에 사이언스, 그리고 메디컬. 그러니까 기업이나 그다음에 과학계나 그다음에 의료계에서 2.4GHz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네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도 자연스럽게 여기서 되는데 네. 이제 이 셀룰러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AT&T라는 회사의 네네네. 자회사인 NCR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1991년에 출납 시스템을 그러니까 뭐 돈이 들어가고 네네네네. 나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802.11의 표준을 개발을 하게 돼요. 우리가 출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선 통신이 필요한데 무선 통신의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표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 나온 게 WLAN이에요. 근데 우리가 WLAN이라고 하면은 네. 와이어리스 랜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와이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때는 웨이브 랜이라고 해서 주파수를 이용한 랜이다. 그래서 웨이브 랜. 네. 그 랜이 로컬 에어리얼 네트워크잖아요. 네. 근거리 통신망.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하면 우리 집 안 근처 정도, 네네네네. 우리 집 근처 정도, 그렇죠. 이 정도의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이제 주파수로 웨이브로 연결하겠다. 네. 그래서 웨이브 랜이라는 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91년에 처음 개발이 됐는데 네. 꽤 오랫동안 개발을 해서 1997년에 첫 802.11 프로토콜을 출시를 하고 최대 2Mbps/s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2Mbp를 보내는 거예요. 최초의 와이파이가 그러면 이제 물론 아까 말했던 알로하 제도에서 있었던 알로하 프로토콜도 있지만 네. 이 지금 얘기한 실제 실사용에 사용된 거는 이것부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때 네. 이제 첫 와이파이라고 부를 만한 무선 통신 기술이 나온 거예요. 네, 80 몇 년도?
아니요 97년도요. 97년도. 되게 빠르네요. 그렇죠. 속도가 속도가 2mbps/s면 200kB 이때 당시의 네트워크 속도로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이랑 비교하면 엄청 느리죠. 근데 그때는 그때는 90년도 초반이면 사실 최고 집에 이제 깔리던 그 고속 인터넷도 이제 막 한 50, 60 뜨던 때 아닙니까? 56kb니까 엄청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최대고 아주 모든 게 갖춰졌을 때 기술적으로 하와이 제도처럼 다 뚫려 있어야지만 그렇게 쓸 수 있는 속도인 거잖아.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와이파이가 뭔데? 그리고 그랬겠어요. 와이파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고 802.11이 뭔데? 그렇죠. 무선 통신? 네. 그럼 선 연결했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이 802.11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99년에 802.11의 두 번째 업데이트인 802.11b가 나오면서 11mbps/s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이때 붙여져요. 802.11b가 99년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좀 그 옛날 기계인데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있다. 이런 게 이제 99년 이후부터 그럼 그게 도입이 된 기능이네요. 그렇죠. 얼마 안 됐구나 진짜로. 네. 그렇죠. 근데 와이파이가 와이파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와이어리스까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요. 네.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다. 그러니까 무선에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이다. 뭐 특이한 이름인데요. 이런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떠도는데 정확한 내용은 없어요. 진짜요? 왜냐면 이게 하이파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네네. 오디오 하이파이 뭐 이런 것들에 약간 말장난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와이파이가 어떤 뜻이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름이 붙은 다음에 의미가 붙은 거군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와이파이의 정확한 어원은 여기서는 와이파이 피델리티라 그러고 어디서는 하이파이의 말장난이라 그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좀 정확한 어원은 아직 저도 찾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그냥 고유 명사가 됐죠. 그냥 와이파이는 그 자체가 되었죠. 그래서 와이파이는 그 무선 공유기 아니면 뭐 AP,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죠. 이 무선 장비가 붙을 그 장비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내 컴퓨터에 붙어 있는 무선 랜이랑 붙어서 통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웨이브랜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는 웨이브랜이랑 그 와이파이 사이에는 와이어레스 랜 그래서 WLAN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와이파이에 대한 그 802.11에 대한 역사를 쭉 읊어볼 건데 이게 꽤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802.11 아까 97년에 IEEE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802.11을 하는데 이때는 와이파이라는 이름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WLAN. 네. 그래서 최대 속도는 2mbps/s고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로 치더라도 되게 느리던 속도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유선 랜을 연결하면 100메가가 나오는데 이게 그럼 그냥 유선을 연결하지 왜 무선으로 이게 거의 2%의 수준이라는 속도인데 그러니까 된다라는 거에 의미가 좀 있다 정도인 거죠. 그래서 매우 느린 축에 속해서 대중화에는 실패를 하고요. 나중에는 802.11 레거시로 불리게 되고 지금은 폐기된 표준입니다. 아 그래요. 뭐 두 분 아시겠지만 옛날 장비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옛날 기계 같은 거를 이제 모아서 막 뜯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거기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그때 97년도 기계나 이런 데는 안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근데 WLAN이라는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쓰던 기계들 옛날에 뭐 핸드헬드 PC나 이런 데에는 드론은 있는데 PDA 같은 거 그런 거에 드론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쓰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쓰렴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요새는 프린터에서 좀 보이던데. 아 프린터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거시 표준이 된 거지만은 뭐 특별히 장점이 있나요? 안정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이건 거죠? 아주 이제 지금 봐도 그때 당시에는 안 쓰는 게 맞겠다. 약간 이런 왜 그랬지? 이불 킥하는 되긴 그런. 되지만 이제 안 쓰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IEEE에서도 이걸 알았는지 빠르게 다음 세대의 802.11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간을 줄여버렸나 보네요. 그리고 이게 1999년 9월에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는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와이파이를 위한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802.11a랑 802.11b가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99년 9월에 동시에 발표가 돼요. 전 A라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802.11 레거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준을 내놓는데요. 이게 802.A랑 B인데 이때부터는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이때부터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분리되고 99년도부터 이게 우리한테 더 잘 알려진 게 사실 또 A가 있는지 잘 몰랐다 얘기를 하셨지만 잘 알려진 게 B예요. 왜냐하면
이게 FCC에서 개방한 2.4GHz 대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 802.11 레거시를 사용했던 업체라면 네네네.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B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B는 속도가 11Mbps/s예요. 그러니까 거의 5배 이상 빨라진 거죠. 빨라졌네. 그리고 쓸만한 속도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첫 출시 이후에 빠르게 무선랜 시장을 잠식해 나가요. 막 엄청나게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802.11B 탑재되면 빠릅니다. 네네네네. 이제 무선으로 쓸만해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오늘 1부에서 가장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 뭐냐면 AM, FM 아세요? 주파수? 네. 라디오. AM은 그 진폭 변조라고 해요. 네네. FM은 주파수 변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요? 뭐냐면 주파수가 진폭 변조는 이 진폭을 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위아래로 파장이 있다면 이거 유튜브로 보셔야 편할 것 같은데 사인 함수 이런 거 그래프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 거죠? 딱 사인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인 함수 그래프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물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진폭 변조는 이 진폭을 진폭 그러니까 볼륨을 조절하면서 네네네네. 이 주파수를 그려나갑니다. 예. 그럼 그래프의 높낮이가 변경되는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변조를 복호를 하게 되면 그래프의 높낮이가 이 크기가 변경이 돼서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주파수 변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높낮이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자주 움직이느냐를 변조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 주파수 세밀하게 빨리빨리 변하는 거죠. 주파수 간격이 더 좁아지는 거죠. 높을수록 좁아지고 네네. 넓어질수록 더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유튜브로 보시면 되게 편합니다. 어쨌든 이 변조 방식을 이제 설명해 줬는데 이게 왜 근데 와이파이랑 저기가 나오는 건가요? 와이파이는 QAM 방식이라는 걸 써요. 네네네. 우리가 뭐 AM, FM인데 QAM은 직교 진폭 변조라는 방식입니다. 이거 모든 디지털 장비가 전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질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파수를 거칠 수도 있고 구리선을 거칠 수도 있고 광케이블을 거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매체를 통과해야지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10, 10 이런 거를 주파수로 변조를 해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를 한 다음에 받을 때 이건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왔으니까 이거는 1이구나. 약속을 한 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변조와 복호 과정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모뎀이라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와이파이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와이파이는 그 방식을 직교 진폭 변조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주파수가 여기에 대해 설명하려면 위상과 진폭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진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가 큰가 작은가를 따르는 거고 위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상은 사인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사인 함수에 대한 각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그래프가 여기에 시작을 했을 때 어디서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를 1, 0을 다 매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QAM 방식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4비트로 데이터를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4비트면 총 16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16QAM을 이용해서 총 4개의 비트를 동시에 16개를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뭐 AM, FM 이런 것들만 나오다가 직고 진폭 변조 이러면서 동시에 되게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기술은 저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쨌든 그 기존에 있던 AM이나 FM 특히 그 지지난주에 특집에서 이제 셀룰러 초창기 얘기를 할 때 그런 아쉬운 점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주파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셀룰러 같은 경우에도 초반기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라고 말하면 이거를 디지털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아무나 주파수를 당겨서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세대부터는 2G부터는 이거를 디지털로 변경하는 작업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디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어디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눠져 있는데 그 2G 시절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디지털 방법을 아날로그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을 어떻게 아날로그로 바꿀 것인가 많았기 때문에 좀 정립이 안 되는데 와이파이는 애초에 이게 다 정립이 된 상태에서 나와서 와이파이는 QAM 방식을 사용을 했다. 우린 이걸 쓸 거야 라고 하고 그게 좀 더 그 4개를 4번씩 하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만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 유튜브로 보시면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로 보시면 제가 그래프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편하네요. 네. 그리고 802.11B가 이랬고요. 네. A는 좀 달랐어요. 이게 2.4GHz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는. 아, 왜냐면, 헤르츠를 그걸 쓰면 안 된다. 주파수가 2.4GHz를 쓰니까 야 2.4GHz를 쓰니까 요 주변에 무서운 마우스도 이걸 쓰고 맞아. 무서운 키보드 이걸 쓰고 전자레인지도 2.4GHz를 쓰는데 이걸 쓰니까 자꾸 와이파이가 간섭이 생기지. 이래서 이 802.11A는 네. 5GHz 대역을 씁니다. 제가 지난주에 5G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네. 도달거리가 짧아요. 약하죠. 그리고 희마리가 없어요. 벽 같은 이런 벽이나 이런 방해 요소를 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5GHz 좋긴 한데 너무 사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만 들어가도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사랑은 받지 못해요. 아, 그럼 2.4가 주목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여전히. 802.11B가 주목을 받고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GHz를 쓰면서 54Mbps/s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제공을 해요. 아, 속도를 제공을 했었어요. 속도를 제공했지만 이게 방만 넘어가도 안 되고 방마다 와이파이 설치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럼 집에 전자레인지를 없애면 되겠네. 그지? 간섭을 덜 받게. 마우스도 안 써야지 그러면. 그럼. 근데 옆집이 전자레인지 있으면 또 그걸 그렇죠. 의미가 없음.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802.11B가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받고 네. 802.11 다음 버전이 나옵니다. 네. 2003년에 802.11G가 나와요. 그러니까 802.11G는 우리는 2.4GHz를 쓸게. 근데 802.11A에는 OFDM 방식을 쓸게. 네, 그걸 같이 섞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54Mbps/s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802.11A와 B의 장점을 모두 가진 거죠. 그래서 G는 은실장에 많이 썼을걸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스마트폰이 좀 뿌려지고 아이폰 3GS 나오고 뭐 이때쯤에 그 표준이 G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G가 이 OFDM 방식을 쓰면서 QAM 방식도 동시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G를 쓰는 장비가 많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초창기 나왔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B로 사용하던 장비들이 G에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PU가 얘는 OFDM 방식을 쓰는 CPU인데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는 QAM이야. 중간에 QAM을 OFDM으로 바꿔주는 프로세서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요? 54Mbps/s로 우리는 만들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사람들이 B로 많이 붙어. 그래서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환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들이 점점 떨어지는데 대신에 이 G부터 2003년쯤부터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802.11G가 가장 성공한 와이파이 규격이라고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이폰 1세대가 802.11G를 탑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엄청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셀룰러 통신의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비쌀 때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네트워크를 할 때는 와이파이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됐겠죠. 은 실장은 집에 와이파이를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저가 2000년도 초반에 둔 것 같아요. 2000년 초반이요? 네. 엄청 일찍 뒀네. 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WLAN 장비를 쓰고 싶었는데 그걸 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그때는 이게 실제 공유기를 놓기에 너무 비쌌고 그때 AP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무선 랜 카드를 컴퓨터 쪽에 넣고 컴퓨터에 강제로 이게 뭐 프로그램을 돌리면 걔가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이제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WLAN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었죠. 그래서 집에 공유는 일찍 하고 있었어요. 속도는 더럽게 느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왜냐면 802.11B니까. 네, 말도 못하는 속도였어요. 그렇죠. 긍정이는 집에 무선 인터넷이 언제쯤 생겼어요? 저도 G를 쓴 것 같아요.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후반. 네. 그때 이제 막 집에 하나쯤 그 IP 타임 우리나라 유명해지면서 한 개쯤 그거 사면 꼭 뒤에 BGN 이런 거 써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했는데 G를 쓰는데 B 장비를 붙이면 느려진다. 설명에는 또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럼 저는 항상 B를 끄고 썼었어요. 그냥. 아, 진짜요? G로만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공유기에는 BGN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리고 공유기를 쓰려면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쓰잖아요. 그건 뭔지 확인을 안 해. 그 안에. 맞아. 잘 되겠지 좋은 걸로 이렇게. 된다 씨. 근데 어느 날 안 돼.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A, B 지금 G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A, B, G는 다 와이파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서로 그 소통 방법이 달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파 그렇죠. 방식이. 하지만 다 말은 통해요. 다 A 빼고는 다 말이 통합니다. 아, 그래요? B, G까지는 말이 통하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802.1N이 나옵니다. N이 뭐냐면 이때부터 공유기에 안테나가 하나만 달린 게 아니고 막 3개씩 달린 애들이 나와요. 삼지창처럼. 아, N부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5G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MIMO,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을 이용하면서 네. 굉장히 데이터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테나를 여러 개 다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 인풋, 3개의 안테나로 데이터를 각각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네네. 근데 여전히 그리고 각각의 그 안테나가 네. 2.4GHz랑 5GHz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게 나눠서 만들어요. 받아요. 그래서 이 좀 보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멀리까지 가야 되는 데이터들은 2.4GHz를 이용하고 네네네. 빨리 이용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5GHz를 이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공유기 설치했는데 네. 우리 집 공유기 와이파이 2개가 뜬다. 네. IP타임 2.4GHz, IP타임 5GHz 2개가 네. 뜬다 네네. 하면 내가 넓은 방에 있어. 그러면 5GHz를 사용을 하시고 아니면 2.4GHz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벽이 많다면 2.4GHz가 안정적이고 그렇죠. 5기가는 좀 신호는 약해질 수 있을지언정 좀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N부터 속도가 100Mbps 지원합니다. 이제 그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네. 이때 2009년이면 집에 인터넷이 메가패스 이런 걸로 이제 그치. 100메가 그치. 랜이 네. 달릴 때인데 100메가 랜을 무선으로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이론상 그렇죠. 네. 그런 세대가 됐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13년에 802.11AC가 나옵니다. 네. 두 자리가 됐죠. 언제요? 2000몇 년? 2013년이요. 13년에 나온 네. 거예요? 2013년에 나왔어요. 근데 네네네. 이게 두 자리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에 그냥 지금 그게 안 궁금하세요? A, B, C 없고 D 없고 E 없고 F도 없는데 G가 나왔어. 그게 이제 나는 당연히 만약에 A, B, C가 나왔어. 그러다가 뭐 갑자기 D가 나와. 아니 그 뭐 G가 나와. 그러면 중간게 없어졌겠구나 하겠는데 그냥 A, B, G 하고 뭐 N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뭐 제네레이션 넥스트 이렇게 하고 이름 붙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사실은 그 중간 것들이 다 있어요. 있어요? C, D, E, F 다 있는데 그것들은 이걸 표준으로 제정할 만큼 그 변경량이 많지 않아요. 마이너 업데이트. 마이너 업데이트라서 충격 먹었어 있다는 하지 거지. 않고 G 뭐 이런 N 이런 메이저 업데이트급만 표준으로 제정을 해서 네. 동유기 업체들이 그걸 적용을 하는 거죠. Z까지 끝나서 A 넘어가고 AA, AB, AC까지 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각자 이름이 코드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그 가운데 게 어디 갔냐 궁금한 게 아니고 네. N의 뜻은 뭘까, G의 뜻은 뭘까였거든요. 네. N번째라는 거죠. 그냥 N번째였다는 뜻이네.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AC까지 왔습니다. 야 많이 발전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3년에 표준으로 제정이 됐는데 아예 2.4GHz 대역은 쓰지 않아요. 버려버렸어. 아예 그래서 5GHz 대역만 사용을 하고요. 네네네. 802.11n이 3x3의 MIMO로 지원하면 얘는 8x8의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한 번에 8개까지. 그래서 AC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보면요. 네네네. 무슨 드론 같아요. 막 잔뜩 달려 있어요. 안테나가 8개씩 달려 있어요.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료 속도를 3GBps/s로 지원합니다. 그럼 이제 기가 인터넷보다 빨라졌네요. 그렇죠. 집에 들어오는 기가 인터넷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보다 빨라진 거고 그러니까요. 무선으로 최소한 1GBps/s는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유기를 사셨다면 AC를 지원하는 공유기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이 다음 버전도 나왔는데 최근에 사셨다면 거의 다 A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바이스 근데 이 모든 모델들이 어쨌든 아까 얘기한 그 변치 않는 법칙은 이 신호를 쏴주는 곳에서도 그걸 쏴줘야 되고 받는 쪽에서도 그게 지원이 되는 기계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03년 이후에 나오는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AC를 지원을 하는데 네네. AC는 그닥 보편화가 되지 못했어요. 네, 어쨌든 N만큼 보편화가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5GHz만 쓴다고 했잖아요. 아. 이게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네네네. 아무리 안테나를 8개를 달아놓고 이래도 멀리 가지 못하고 빠를지언정. 네. 그리고 거기다가 5GHz를 보완하기 위해서 빔포밍 기술을 사용했어요. 네네네. 우리가 5G 사용할 때도 빔포밍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쏴주는. 주파수를 쏴준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AC도 그 기술을 이용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작동을 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AC는 좀 보편화되지 못했고요. 초창기 기술이라 그랬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온 게 작년에 네. 출시된 와이파이 6입니다. 이제 숫자를 버렸어요. 네. 아니 숫자를 버린 게 아니야. 영어를 버렸어. 네. 네. 근데 이게 또 정확히 말하면 802.11AX예요. AX인데 그거를 네, AX인데 이제 모두가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고 와이파이 802.11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야 와이파이 6라고 하자 이제. 아니면 야 숫자라도 붙이자. 언제까지 그 옛날에 그 법전이었던 802.11을 쓰겠느냐 뭐 이런 거군요. 802.11로
AX잖아요. 네네네. 이게 B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BA, BC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팬네임 같이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BC라고 하면 굉장히 퇴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찍할 때부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와이파이 AC는 전 거는 와이파이 5라고 부르고 와이파이 80.11N은 네, 와이파이 4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시 네이밍을 한 거예요. 했군요. 네. 다시 매칭을 해서 와이파이 6 80.11 AX는 와이파이 6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2019년에 표준으로 제정이 됐고요. 드디어 뭐 AGBN 이런 거 안 쓰고 네네네. 와이파이 6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여기에 이제 해결책은 AC에서 문제가 됐던 이 약한 출력망 등을 네네. 개선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지만 네. 멀리까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했고요. 네. 아까 와이파이 B가 네. 802.11B가 16QAM 방식 사용한다고 했죠. 예. 이게 발전을 계속 거듭해서 802.11AC는 256QAM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전파하는 게 한 번에 막 256개까지 그렇죠. 250 데이터가 있으면 네 자리씩 256개를 그러니까요. 쪼개서 네. 보내는 거예요. 네네네. 엄청 빠른 거죠. 네네네. 근데 와이파이 6에서는 1024QAM 방식을 이용합니다. 팍팍 올라가는데 너무. 네. 그래서 초당 9.6 기가bps를 보내요. 그러니까 AC보다도 3배가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뭐 유선 그 네트워크망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집의 가정용 인터넷의 속도는 이미 뛰어넘었네요. 이미 뛰어넘었죠. 네. 그러니까 은 실장이랑 저랑 만약에 같이 산다면 이제 뭐 한 1기가짜리 파일은 1초 만에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치 5G처럼 지연 시간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오가게 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3ms 수준의 네. 지연 시간을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무선 랜으로 게임하면 느려서 게임 못해. 네. 무선 랜으로 배그하면, 무선 랜으로 롤하면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무선 랜 와이파이 6가 되면서 지연 시간에 대한 고민이 좀 사라집니다. 그렇죠. 물론 와이파이 6 환경이 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장비가 그걸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양쪽이. 거기다가 IoT 장비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IoT 장비가 주기적으로 보내는 IoT 장비가 예를 들어서 온도를 체크하는 IoT 네네네. 장비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뭐 지금은 몇 도야? 지금 몇 도야? 계속 주기적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이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AP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였는데 애초에 그러면 야 1초에 한 번씩만 보내 아니면 뭐 1분에 한 번씩만 보내 네. 이런 주파수를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기능도 네. 표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비가 붙었을 때 채널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합실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도서관 이런 데서 사용하는데도 할 때도 데이터가 몰리지 않고 네. 채널을 알아서 분산을 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들어가서 와이파이 6는 좀 와이파이 N만큼 많이 대중화가 된 그런 와이파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말했던 채널 얘기가 이제 잠깐 중간에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이 채널 때문에 사실 몇 번이나 막 이렇게 힘들었던 적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원래 기존의 와이파이들은 하나 그 쏴주는 AP가 이제 나는 뭐 3번 채널을 쓸 거야라고 하면 주변에 똑같은 AP가 있으면 똑같이 2.4GHz를 쓰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러면은 넌 2.4GHz 쓸 때 나는 채널을 바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간섭을 최소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최근에 나온 와이파이 6부터는 그걸 이제 보내는 쪽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여러 명한테 나눠서 보내던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 동시에 여러 채널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역폭이 커지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나 보군요.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채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잡아서 쓰잖아요. 네. 주파수 잡아서 쓰는데 이제 2.4GHz, 5GHz면 진폭이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이 주파수가 굉장히 빨리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을 하는 간격을 이제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총 1부터 100까지가 있다라고 네네. 한다면 1부터 10은 1번 채널, 11부터 20까지는 2번 채널 네네. 이런 식으로 채널들을 쫙 쪼개놔요. 그러면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채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뭐 81부터 90번까지의 채널이 잡혔어. 아니 주파수가 잡혔어. 그럼 얘는 무시를 하고 네. 앞에 있는 주파수들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의 간섭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네요. 네. 그럼 기계가 안 붙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것들을 이제 와이파이 6에서는 1번도 사용하고 8번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된 겁니다. 기술 발전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와이파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네. 와이파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QAM인데 QAM을 제가 그냥 대충 건너뛰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까 말했던 진폭수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기술적인 얘기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네.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용하는 게 맞다. 왜냐면 앞으로 향후 한 5년, 6년 네.
까지는 모두 와이파이 6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인 거죠. 집에 있는 그 인터넷망의 최고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인터넷 자체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최고 속도가 있으니까. 네. 다만 그 망 안에서 이제 기계와 기계, 예를 들면 애플 생태계라면 그 에어드랍 뭐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빨라진다. 네. 아니면 뭐 기계에서 파일을 전송할 때 와이파이 전송을 했을 때 빨라진다든지, 그 혹은 또 뭐 영상물 같은 걸 이제 쏴줄 때 이런 게 빨라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냥 네. 공유기와 기기 간의 통신도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빨라지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인터넷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고속 인터넷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통신을 아무리 공유기를 빠른 걸 쓰더라도 한계가 있는 속도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유기는 네. 그냥 그걸 중계해 주는 것 그렇죠. 뿐이니까요. 네. 아무튼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있는 장비를 AC로 다 바꾸고 AC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AC를 깔고 최고 네. 속도를 다 맞췄는데 네. 굉장히 삶이 편해진 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와이파이 6도 나왔는데 왜 AC로 그때는 바꿨어요?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라고 없는 형편이어가지고 네. 옛날 기계들도 또 대응을 해야 한 돼가지고. 세대 전 걸 써요. 네, 저 항상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IoT 장비들을 집에 놔뒀는데 네. 걔네들은 또 이제 아까 말했던 AC의 단점 때문에 못 붙더라고요. 아, 그렇죠. 힘들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 걸 또 양식을 써야 돼서 2.4 아직까지도 저는 BG를 쓰고 있습니다. BG를 쓴다고요? 왜냐면 걔네들 BG에 붙여놓으면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네. 네. 어차피 이제 BG는 안 쓰잖아, 아무 그렇죠, 기계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BG에 이렇게 딱 고정해서 붙여놨더니 이제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건데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알았어요. 네, 고민을 얼마나 했는 줄 압니까? 아씨 이거 안 붙네, 왜 안 붙지? 이러면서 내가 며칠 밤을 해서 만든 건데. 네. 네, 아무튼 열심히 이걸 또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깔아보면 또 나름 재미가 그런 있네요. 재미가 있죠. 네. 오 빨라졌어 이런 느낌. 네. 네. 예, 아무튼 와이파이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본 것 같고요. 네.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네. 좀 많이 해소가 됐네요. 다음 금요일 날 또 이제 블루투스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네. 블루투스가 사실 더 궁금해요. 블루투스 네. 이야기도 블루투스는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네, 파란색 이빨이란 뜻입니다. 네, 파란 이빨을 가진 진짜요? 진짜요? 왜 파란 이빨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 네, 아무튼 음. 좋습니다. 또 준비해주신 아망드 감사하고요. 네, 네. 그 유튜브 팟빵 파티에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지사항처럼 말하면 어떡해. 아니 근정 씨가 오래간만에 오더니만 이게 연습을 해온 것 같아. 아니 공지사항이야. 한 달 동안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그건 금요일 날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또 재밌는 블루투스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